대의거사의 청기공유,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여 지복을 누리는 삶 2편, 2020년 12월, 한국나라, 한국도원. 이번 시간에는 제2장 우주의 구조와 운행 법칙 중에 두 번째, 자연은 어떤 요례에 의해 이루어져 있을까라는 주제로 강의 드리겠습니다. 자연을 생성한 삼라만상에는 진리 아닌 것이 없다라고 했듯이 그 진리란 자연의 섭리인 원리와 법칙 그것입니다. 그 자연의 섭리에 따라 일어나는 현상에는 모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연의 법칙에는 언제나 상생상보적인 작용으로 공생공령을 누리게 하는 소위 소생 발정적인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자연의 섭리에는 어떤 법칙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만물유전 순환의 법칙, 절대불변의 법칙입니다.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순환작용에 의한 유동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환 반복으로 변해가고 있지만 같은 순환이나 같은 변화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 모든 존재는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즉 변한다는 사실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곧 절대불변의 진리이며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이런 현상을 불가에서는 공사상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중용의 법칙입니다. 이 말은 공평, 평등, 평령에 의한 조화로운 상태를 뜻합니다. 그에 따라 모든 만물이 존재한다는 것은 각기 나름대로 음량의 조화로운 융합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건강유지도 심신의 생리작용이 조화로울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며 우리의 태양계도 지구를 비롯하여 여러 혹성들이 제 궤도를 따라 원활한 순환운동을 하고 있는 것은 태양과 혹성들끼리 조화로운 인력으로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인연의 법칙입니다. 만남은 반드시 필연성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에는 같은 성질의 파동끼리가 유유상종의 원리에 따라 공징공명되는 현상으로 융화 또는 동화 상태를 이루기 위해 만나지 않으면 안 될 필연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물들이 함께 존재하는 것도 그러합니다. 이 같은 모든 존재는 한결같이 네트워크 상태의 조직망과 같이 인연법에 의해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연대성 조직에 벗어난 존재는 결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는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결과의 선악은 원인의 선악에 의한다는 것을 예로부터 선인 선과요, 악인 악과라 했습니다. 우리들은 보다 잘 살아보자는 생각에서 현대의 과학 문명을 추구한 나머지 물질의 풍요를 만끽할 수 있었지만 그로 인하여 더 돌이킬 수 없는 열악한 자연 환경을 빚어버린 모순을 낳는 현상은 악인 악과의 원리라 하겠습니다. 황제내경의 5장에서는 분노가 잦으면 간이 상하기 쉽다 또는 부부간의 마음이 상하면 자신을 망친다는 교훈도 있습니다. 또 병은 잘못된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는데 건강은 바른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이치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행복의 기본이 되는 건강을 위해 어떤 마음가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생자정의 법칙입니다. 기상변화 현상이나 생물들의 신진대사적인 생리작용은 스스로 소생발전으로 향한 자정작용이라 하겠습니다. 또 공기와 물의 대류 같은 순환작용도 역시 자연환경을 소생하기 위한 자정작용입니다. 여섯 번째는 상승상세의 법칙입니다. 우리들은 1+1은 2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현대과학에서는 엔트로피 정대 효과에 의한 생활로 인해 그만큼 산화적인 상승작용에 의해 환경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즉 입력 에너지보다 출력 에너지가 감소되는 모순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 우주 물리학은 입력 에너지보다 출력 에너지가 큰 소위 엔트로피 감소 효과에 의한 상승작용으로 환경은 갈수록 소생화로 발전할 것입니다. 이런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공기발전기, 무한동력이 발명되어야 하겠습니다. 북미 5대5 온타리 호수에 유입된 발암물질인 PCB는 먼저 프랑크톤의 500배로 오염된 것이 5단계의 먹이사슬을 거치는 사이에 사슬의 정점인 갈매기에서는 무려 2500만 배로 증폭된 상쇄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7번째는 질량 불변의 법칙입니다. 즉 에너지 불변의 법칙입니다. 사전에서 풀이한 설명은 전문가가 아니면 납득이 어렵습니다. 예로 들자면 한 물질을 연소시켰을 때 본래의 모습은 사라지나 그 물체가 지닌 본래의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다 쉬운 예를 들자면 물은 보이는 물체이지만 그것이 기화현상이 일어나면 수소와 산소는 본래의 원소로 환원됨에 따라 물의 모습은 사라졌지만 그 원소들의 순수한 질량은 언제나 같습니다. 앞서 말한 우주 구조의 설명에서 더 불어나지도 않거니와 더 줄어드는 현상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소위 부정불감의 원리인 것입니다. 8번째, 인계치의 법칙입니다. 즉 급적반의 법칙입니다. 어떤 것이나 현상도 모두 음량으로 융합된 상대성적인 이중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음쪽이 어떤 한계에 이르게 되면 양으로 전환됨에 따라 음량의 조화가 유지된다는 이치를 도식화한 것이 우리나라 태극기가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은 음이 극하면 즉 인계치에 이르게 되면 양으로 또는 양이 극하면 음으로 전환된다는 원리에 의해 만물들은 언제나 조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9번째는 원자 전환의 법칙입니다. 앞서 말한 음량 전환설과 거의 같은 이치입니다. 이미 예로 인용했던 물은 수소와 산소의 화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소와 산소가 더해지면 그 원소와 전혀 다른 물질로 탄생되는 현상을 원자 전환설이라 합니다. 이 원리가 곧 물질 창조의 원리입니다. 이 세상의 만물들은 모두 이 같은 원리에 의해 창생된 것으로 봅니다. 우리들은 밥만 먹어도 우리 생체에 필요한 영양소로 공급되는 것은 모두 생체 내의 원자 전환적인 화학작용에 의한 것입니다. 초식동물이 초식만 해도 얼마든지 좋은 피를 만들며 뼈 없는 지렁이는 흙 속의 양분으로 피를 만듭니다. 한 예로 소금 건강법을 권장하는 일이 있는데 그 이치를 화학식으로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번째는 종족 보존의 법칙입니다. 지구촌에 다종다양한 생물들이 항상 조화롭게 보존되고 있는 것은 약육강식적인 먹이사슬이 원활히 순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포식자 수보다 포식당하는 먹히는 쪽이 수가 항상 우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아무리 포식당해도 그 종족들은 언제나 일정한 비율의 수량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포식당하는 쪽이 포식자보다 또는 포식자의 적전수가 줄어드는 현상이 일어난다면 먹이사슬 고리의 균형이 맞지 않아 모든 생물계는 파멸 상태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지금 지구촌의 인구 78억 명이 지구촌에 사라져야 할 정원 수보다 거의 2배 이상이나 살고 있다는 것은 우리 종족 보존이 어려운 상태로 접어들고 있지는 않을까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자연은 어떤 율에 의해서 이루어졌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3편에는 2편에서 소개하기로 했던 내용이 길어져서 인간의 존재 가치라는 주제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본 한국나라 한국도원 영안대의 박명성